네, 캐나다 북동부 그리고 북극해에 접한 세계에서 가장 큰 섬 그린란드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에 이어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최대 10만 달러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왔죠. 다음 주 회담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그린란드 운명이 어떻게 될지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린란드 우리가 여행 갈 수도 없는 저 북극해에 접한 섬인데 네. 정말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긴 주민이 사는 줄도 잘 몰랐는데 꽤 살더군요. 그린란드 지금 덴마크령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치, 어떤 외교, 국방, 어떤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위가? 이게 17세기부터 덴마크령으로 있었던 예. 지역이고요. 네.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 한반도의 10배 가까이 되는 큰 면적인데 비해서 인구는 5만 6, 7천 명, 5만 6천 명. 6, 7천 명 정도니까 예. 인구 밀도가 매우 낮죠. 예. 그러다가 2차 대전 중에 네. 독일 나치군이 이 그린란드를 이용해서 서방 국가, 특히 미국 쪽으로 공격할 기미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미국에 있는 그 네덜란드 대사가 이 방위 협정의 내용을 서명을 하게 됩니다. 본국 모르게 연락이 안 되어서. 예. 근데 그게 근거가 돼서 51년에 덴마크와 미국 간에 방위 협정이 맺어지게 되고요. 예. 그러면서 2009년에 이제 네. 자치령 개정이 되면서 1979년에 자치령이 내려져서 이제는 자치령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 외교를 제외하고서는 입법권, 경찰권, 사법권을 자치정부에서 구성을 하고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방 외교는 덴마크가 갖고 있고 예, 나머지는 자치정부가 예, 가지고 총리도 그렇죠. 따로 있고. 그렇죠. 예. 장관도 따로 있고요. 장관도 따로 있고요. 예. 네. 그 5만 7천 명 되니까 장관 하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지금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 사실 지금만이 아니고 일기 때도 한때가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베네수엘라를 아주 군사 작전으로 대통령을 체포해 버리니까 그린란드도 야, 이게 이제 군사적으로 좀 뭘 할 수 있을까 하겠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그린란드에 이렇게 매는 거죠? 예, 이거는 1940년대에도 미국이 1억 달러를 제시를 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제의한 적도 있고요. 그때 덴마크에서 이제 거절을 했었는데 예. 20년대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그린란드를 매입을 하겠다고 했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간략하게만 보면 중국이 히토류 무기화를 하고 있으니 그렇죠, 히토류. 여기에 알려진 바로는 히토류 매장량이 중국 세계 1위인 매장량 1위인 중국의 거의 한 85에서 90%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히토리 매장량 매장량이 아직 정확하게 확인된 건 네. 아닙니다만 네. 그 정도 된다고 그러고 거기에 미국이 핵심 광물로 관리하는 핵심 광물 자원이 한 50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40개 이상이 여기에 매장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첨단 산업 패권 경쟁에 있어서 그렇죠.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자는 것이 핵심 광물, 원자재 확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핵심 광물들이 여기에 있으니까 미국으로서는 중국에 발목 잡히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자원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거기가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캐나다 북쪽에 있고 아이슬란드 북서쪽에 있다 보니까 중국보다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 이런 거에 대해서 탐지할 수 있는 좋은 위치가 됩니다. 위치. 네. 51년 이후부터 여기 지금도 그린란드에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북쪽에. 그런 지정학적인 그런 이유가 또 하나가 있고 지금의 또 북극 항로 개척에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북극 자원 개발도 있고 항로 개척에 따라서 물류 비용도 달라지게 되고 또 빙하가 많이 녹게 되면서 항로 개척의 실현성도 높아지게 되고 그런 북극 항로 개척에 여긴 요충지인 겁니다. 그럼 서로가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러시아, 심지어 중국, 한국, 일본, 미국이 다 거기에 갖고 싶어하는 그 부분이 있죠. 탐을 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듣고 보니까 히토류, 북극 항로 운항, 그리고 국가 외교, 국방, 보안, 안보 차원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이제 섬인데. 근데 히토류 같은 경우는 그쪽에 아무리 매장량이 많다고 해도 정말 혹독한 추위, 그리고 실제 개발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거기는 대부분의 지역이 이제 얼음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람 살기는 어렵지만 네. 이 자원 매장된 것을 개발하는 기술 또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장래를 내다보고서 심지어는 이를테면 만약에 네. 미국이 그린란드의 히토류 개발의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는 결정만으로도 중국의 히토류 압박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다음 주에 이제 좀 장관 회의가 있다, 국무장관하고 외교장관 회의가 있다고 그랬는데 네. 여기서 만약에 우리 그린란드가 좀 주도적으로 해서 덴마크와 미국과 그린란드가 3자 간의 공동 자원 개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하고 거의 그린란드의 자치권을 높여가면서 또 미국이 이렇게 야욕적으로 점령하고자 하는 것을 좀 완화시키는 뭔가의 안이 나온다면은 상당히 획기적인 그러한 협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예상이 듭니다. 지금 아까 다음 주에 이제 회의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회의는 미국하고 덴마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린란드도 함께 하는 거잖아요. 세 3자가 장관 회의를 합니다. 하게 되는데 뭐 첫 대면 회의를 하는 건 셈인데 뭐 그런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협상이랄까 회의가 뭔가 큰 진전을 이루어지는 좀 쉽지. 이거는 연초에 올 초에 1월 7일인가요? 6일인가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해서 군사적 행위를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하고 국무부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 얘기가 이게 자칫하다가는 베네수엘라처럼 미국이 그린란드를 점령할 수도 있다는 건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린란드의 외부 장관이 미국의 국무장관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회담을 해서 대화를 해보자. 이건 우리는 반대다. 우리는 덴마크로부터도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심지어 미국에 우리가 병합되도록 하기를 원할 것 같으냐. 8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민들의. 그런 게서 이제 논의를 시작되니까 이제 너무 뭐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좋은 그런 회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지금 군사작전까지 배제하지 않는다. 테이블 위에 있다고 항상 했지만 사실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도 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하는 거와 비교해 보면 전혀 결이 다른 부분이죠. 너무 쉬울 것 같아요. 뭐 주민도 없고 아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도 지금 유럽 방위 조약 나토의 회원국이고 덴마크도 회원국인데 만약에 군사적 작전을 하게 되면 정말 회원국의 영토를 침범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매우 낮고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실제 유럽 국가들이 지금 반대가 엄청 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토가 와해될 수 있거든요. 회원국끼리 서로 동맹국을 그렇죠. 치는 군사적으로 지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이렇게 마치 간본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 뭔가의 돌파구를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들을 기울이자라는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겠죠. 그린란드 주민들은 덴마크에서부터 독립하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좀 이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독립해서 어떻게? 2009년에 자치정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덴마크로부터 이런 그린란드의 자치권이 확 넓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원관리법 관리권도 이제 그린란드가 가져가게 되고요. 통화는 덴마크 통화를 크로나를 그대로 사용을 하지만 국방 외교만 제외하고는 다 자치권을 행사하는데 그러면서 덴마크는 여기에 그린란드에 막대한 재정을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5만 7천 명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를 이제는 줄인 겁니다. 지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린란드에서는 독립은 하되 갑작스러운 독립은 전적인 독립은 아니다. 지원은 좀 해주라. 국방이나 외교는 니네들 좀 맡아주라. 그리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자원 관리한다든지 우리 자치령을 하는데 간섭을 하지 마라.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70% 가까이는 독립을 원하는데 급진적인 독립보다는 점진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 주민들에게 미국이 최대 뭐 10만 달러까지 준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10만 달러면 뭐 1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돈을 그린란드 주민들한테 준다고 약속을 한다면 그린란드 주민들이 덴마크 자치령보다 미국 자치령이 낫겠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미국 쪽에서 그것을 이간질하는 거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치령이 있다는 것은 지금
그린란드의 운명은 그린란드의 주민들이 예. 자치 투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투표로요? 예, 투표로 해서 와 우리는 미국에 병합되겠다, 예. 합병되기를 원한다라고 결정을 하면 예. 그거는 덴마크가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미국에서 꼬드겨서 예.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많이 줄게. 우리한테 붙어라 예. 라고 하는데 그린란드 거의 주민들도 바보가 아닌다 하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글쎄요. 그게 저 돈이 그냥 공짜 돈이겠느냐. 공짜 점심이 없는데 네. 뭘 뺏어 가려고 그러진 않을까 이런 네. 고민을 하겠죠. 그러니 오히려 덴마크에 대한 그 합병보다 더 독립하고자 하는 그 못지않게 네. 오히려 더 큰 비중으로 미국으로부터 병합되는 것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죠. 네, 미국은 이제 알래스카도 소련에서 샀고요. 네. 또 남부 루이지애나도 프랑스에서 프랑스에서 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그린란드도 덴마크에서 거대한 자금을 주고 엄청난 네. 자금을 주고 살려고 시도한다면 덴마크도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도 이거는 들어요. 뭐 정치 군사적인 측면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같이 경제 통상학자로서의 관점에서 보면 그린란드의 주민들은 그 땅에 묻혀 있는 자원 매장 자원. 또 지정학적인 가치. 그 북극 항로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앞으로 점점 더 그런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국가들 간의 경제 전쟁이 심화된다면은 예. 오히려 작은 수의 주민이지만 네. 그린란드의 가치를 산업적 가치, 자원의 가치, 에너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그린란드의 주민들로서는 그렇게 섣불리 단기적인 이익에 그렇게 집중 쏠리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국가들도 그것 때문에 더 노리는 것도 있고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이렇게 분명히 한 이상 물러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하든지 뭐 히토류를 개발하는데 훨씬 원활하게 하는 뭐 협정을 맺든지 최소한 그 네. 이상의 뭔가를 얻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전형적인 네. 그런 스타일이 뭐냐면 상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꼭 이렇게 압력을 던져놓고. 가하고 그리고선 본인 자신이 원하는 어느 정도의 수준은 적어도 예. 이렇게 얻어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데 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군사적 그런 방안, 뭐 옵션. 이렇게 지배, 압력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꺼낸 것은 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는 혹은 노리는 바가 크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이유들에 예, 대해서.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회담이 되면은 네. 이 다음 주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점차적인 그런 협상을 해나갈 걸로 보여지고요. 예. 그것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이렇게 턱 압력을 가함으로써 네. 얻어가는 게 있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럼 유럽의 이제 동맹국, 나토의 동맹국인데 유럽 국가들은 군사적 물론 선택은 정말 강력하게 반대하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입장을 좀 유럽 국가들이 뭔가 좀 낸 게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자기들은? 유럽 국가들은 나토를 중심으로서 그거는 강력하게 네. 지금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했고요. 예, 독일 대통령도 어제인가요? 예. 그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라고 적신하지는 않았지만 예.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도덕질한다, 침범한다 이런 거는 예.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국제 질서를 예. 훼손하는 거다라는 발언을 할 정도로 예. 마크롱 대통령 더욱더 그렇고요. 예.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금 강한 그런 반대 의견이 지금 표출되고 있죠. 그린란드 병합 관련해서 백악관에서 그린란드 주변에 뭐 중국 군함, 러시아 군함들이 많이 둘러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뭔가 하여튼 중국이나 러시아에 견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미국의 움직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뀐다면 중국도 이 지역에 굉장히 안보 가치라든지 여러 개 북극 항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텐데 중국이 좀 어떻게 나올까요? 중국에 대한 입장. 중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명분은 없습니다. 이쪽에서는. 예. 그렇지만 중국으로서도 파악은 하겠죠. 미국이 예. 저렇게 하는 것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하나의 패를 선택의 여지를 가지게 되는 거다. 중국으로서는 불편하겠죠. 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중국이 이게 그린란드에 어떤 지분이 있거나 어떤 인접한 국가거나 뭔가 네.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북극 항로에 대해서 미국 주도적인 부분 또 그린란드에 대해서 미국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네. 다른 국가들과의 연합을 해서 그런 반대 의견을 내겠죠. 심지어는 지금 베네수엘라의 침공에 대해서도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몇 개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런 반대 의견을 트럼프의 예.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거든요. 네. 부르기나 파소라든지 이런 국가들에서요. 아, 그래요? 사실 지금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하는 군사작전은 감히 누가 상상도 못한 일이 그렇죠. 벌어졌는데 예.
그에 이어서 그린란드 병합도 군사작전까지 배제하는데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나오니까 국제사회에서는 지금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 국제관계 어떤 우려 이런 건 지금 갈수록 좀 높아지는 거죠. 상황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국 우선주의랄까 국익 중심의 정책에 대해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체로서는.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방식이 다른 국가의 경제적 또 국익 이익에 위배되고 혹은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부분이라면 네. 다른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네. 공동적으로 이러한 미국 에워싸기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의 국익을 중요하는 것을 존중한다. 그렇지만 한국도 한국 국익을 국익을 추구해 나가고 그렇죠. EU도 국익을 추구해 나가고 예. 덴마크도 하지 않느냐. 예. 그러면 공동의 이익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으로 네. 우리가 국제 기구들과 또는 국제 사회에서 그런 분위기와 그런 역할들을 해야겠죠. 네. 네. 일단 이제 다음 주죠. 첫 네.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 만남에서 뭔가 담판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이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뭔가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첫 번째로는 예. 미국의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계획적이든 그렇지 않든 그린란드에 대한 군사적인 행동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할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린란드의 자치령이라는 것은 덴마크로부터 확보된 거기 때문에 그린란드 주민들이 주권을 존중해 주자라는 것이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덴마크 영내에 있기 때문에 덴마크와 연합을 해서 이런 그린란드에 대한 주민들이 인권 보호 그리고 자원 개발 그리고 지정학적인 요소들이 서로 협력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극해에 접해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 그린란드 운명이 어쩌면 미국 손에 이제 달려 있겠습니다. 그린란드 운명에 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